안녕하세요, 박상무입니다. 제가 진짜 영상 편집도 잘 못하고 제가 말하고 이러는 건 좀 잘해요. 저보다 물론 말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판단하자면 제가 말하는 거는 잘하는 타입이에요. 이게 오래된 경력의 차이죠. 저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오래 했었고 지금도 가족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으니까. 자, 저도 이제 야외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거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직업 공개도 좀 해보는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지난번에 제가 구독자와의 약속했던 그 두 번째 편인데, 몇 분이 올려주셨어요. 이런 컨텐츠 좋겠다. 뭐 박상무 일회용권. 좋아요.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저를 뭐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미팅도 받는 거고, 서울에서 한 번, 중간에 뭐 대전이나 청주에서 한 번, 마지막으로 부산이나 대구에서 한 번, 이렇게 3회 정도.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건 구독자의 약속에 한번 많이 남겨주시면 의견을, 아니면 뭐 투표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남겨주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라는 개인적인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밖에서 찍고 싶어요, 이 영상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차에다가 또 뭐 이거 설치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 잘 모르겠어요. 거치대에다가 해가지고 마이크 또 설치하고 나중에 배우면은 꼭 차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도 좀 출연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렇게 제가 뭐 소형 유튜버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수혜라고 해야 되나, 혜택 아니다, 합의, 이런 도움을, 합의 도움을 받으신 분도, 영상을 보고 합의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 생뚱맞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감사 인사, 아니 쓰지 말자, 일단 감사합니다. 그 뭐가 감사하냐면 정말로 저 이제 다시 살찌라고 제네시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사장님 어제 살찌라고 저한테 꽃등심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네. 어제 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애들이랑 꺼먹고 와이프랑 꺼먹다가 다 못 먹어서 며칠 있다 또 먹어야 돼요.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소백산 꽃등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리는 게 없는데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영상은 근데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셔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단연간에 진짜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20년 가까운 이런 기간 동안의 노하우를 스토리 없이 얘기하다 보면 나온 거니까, 이번에 내 거 만들자, 이번에 사고 났으니까 이 엑기스를 내 걸 만들자, 그러면서 쭉 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들어놓으시면 정말로 제가 없어도 다 만들어서 합의 잘 하시고,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합의하기 직전에 저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럼 제가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있지. 왜? 다 아니까, 이제 영상에 대해서 딱 짚으면 합의 끝. 물론 제가 한 합의가 100%는 아니지만, 최고의 합의는 아니지만, 제가 합의는 뭐라 그랬어요? 합의는 본인이 만족하는 게 합의예요. 행복의 기준처럼 본인이 만족하는 게 합의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라이프 플랜이에요. 라이프 플랜인데, 뭐 LIFEN 뭐 플랜 뭐가 라이프 플랜인데, 이 인생 계획표라는 건데, 저희가 어릴 때 대학교 다니실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대학교 때도 수업을 듣고 저희가 책도 많이 봤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이야 뭐 삶이 바뀌셔서 책도 많이 못 보시고, 그리고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저도 핸드폰으로 가끔 이렇게 책 봐요. 소설책, 환타의 소설책 보고 하는데, 인터넷 뉴스는 아니까 핸드폰을 사용하진 않아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인데, 신문은. 이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날로그 감성이 많이 없긴 없어요. 그게 정말 아쉬운 점인데, 저는 이 라이프 플랜은 근데 주기적으로 세워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라이프 플랜을 세울 때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신데, 왜냐면 옛날에는 뭐 에세이나 이런 책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요새는 시대가 진짜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속도가 내 자신은 뒤로 되돌아볼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제가 영상을 지금 한 20분 정도로 시간을 잡고 있는데 뭐 도대체 박상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끔 교통사고도 쉬어가야죠. 교통사고 하면 주구장창 100개, 200개 올리면 듣다가 사람들도 지치죠. 그게 서로 간의 공유, 유대감이라고 하는데 저랑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많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 3,500명 구독자분들이 저랑의 유대감을 갖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정말로 유튜브 편집 잘하고 이렇게 해서 브이로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가끔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로 간의 유대감 갖자. 대학교 때는 보통 이 라이프 플랜을 짤 때 저희가 라이프 플랜을 끊죠. 이렇게 삶의 계획을 끊는데 아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오늘. 진짜 죄송해요. 잠시만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브라더. 이거 너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이야. 마당비는 청구 못하는데 견인비는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이야. 다시 불려받는 거야. 차를 빼서 옮겨놔야 되니까 차를 빼서 옮겨놔야 되니까 이걸 돈을 내놔야 되는 거야.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이야. 14만 얼마 마당비는 없어지는 돈인데 30 얼마는 불려받는 돈이야. 네가 다 내는 게 아니고. 마당비 양보 못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더 받으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수리해서 깎아달라면 되지. 2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걸리겠지. 어쨌든 간에 내가 알아서 잘 해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래. 윤기랑 같이 한번 보자래. 그래. 간만에 소주 한잔 하자고. 우리 서로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잖아. 알겠어. 아주 착한 동생인데 이거 영상 아마 그 동생이 볼 거예요. 영상 볼 거고 착한 동생인데 이 동생이 지난주인가 사고가 났어요. 이거 나중에 컨텐츠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음주 관리상계에 대한 사고인데 이거는 제가 정리 다 해서 과실비율 인정 기준 책자까지 제가 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이제 검토해서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이 영상 올려드릴 건데 이 동생 차 사고 난 것 때문에 제 친구네 회사 동생인데 어쨌든 간에 자 저희가 이 라이프 플랜을 끊을 때 어디에 보통 끊었어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20살이었죠. 저희가 이렇게 끊었잖아요. 30살, 40살, 50살, 60살도 이유는 있겠지만 저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에다가 계획표를 세웠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거 라이프 플랜 안 짜고 그냥 사시는 거 물론 편하죠. 근데 이 라이프 플랜을 세워놓는 것 자체가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계속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 마음의 여유와 본인만의 성취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았던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라이프 플랜을 어릴 때 세웠어요. 저는 물론 제가 이 30살 때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은퇴 시점이 늦어져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은퇴 시간이 빨랐죠. 그 뒤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었던 거고 이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내가 결혼을 30살 해야겠다. 나는 차를 결혼 전에 28살 때 사겠다. 나는 집을 29살 때 집을 사겠다. 아니면 집을 좀 늦게 삽시다. 35세 때 이제 전셋집에서 35세 살 때 집을 사겠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써놓고 이 굵직굵직한 것들 우리 애기가 이제 이때 결혼했으니까 우리 애기가 1살, 10살,
우리 애기가 15살. 이 밑에다가 라이프 계획 플랜을 하나 더 세우시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애기가 10살. 우리 둘째 애기가 5살. 이런 식으로. 애기들이 나이가 먹으면 애기들의 나이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죠. 애기가 20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 이걸 세부 분할을 찍는 건데, 라이프 플랜이라는 게 그래요. 이 라이프 플랜이라는 게 계획을 세우는 건데, 가장 내가 큰 돈이 들어가는 시점. 물론 집에 먹고 살고 많이 물려주시거나 그런 분도 있고, 나는 집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렌탈로 살 거야.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여기다 다른 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게 세워지고 나의 삶의 계획표가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주면, 이 안에서 우리가 목표가 생겨요. 내가 차를 사려고 하는 목표가 이때 있었으니까, 내가 이 차를 어떤 걸 살 거냐. 실용카를 살 거냐. 3천만 원. 물론 제가 어릴 땐 차값이 더 쌌죠. 이 차를 아니면 나는 나중엔 드림카를 살 거다. 드림카를 사고 싶은 시점. 그럼 이 돈이 필요하기에 이거에서 원금과 이자를 계산 방식으로 원금을 다 해서 살 거냐. 그럼 이거에 대한 목표가 생기겠죠.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그럼 자동차를 8년 안에 사야 돼요. 그죠? 3천만 원짜리를. 원금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걸 나누기 해서 1년, 8년을 나누게 되죠. 3천만 원이 8. 8, 계산이 안 되네. 8, 4, 30. 얼마야? 너 왜? 제가 요새 수학이 약해졌어요. 저 진짜 수학 진짜 잘했는데. 산수가 약해져, 산수가. 자, 1년에 400만원씩, 8년이면 4, 8, 32. 그러네. 1년에 400만원 조금 덜 되겠네요. 그러면 400만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평균 대충 나오네요. 한 달에 30만원씩 1년 저축하면은 360만원, 10년 저축하면은 3,600만원이니까 한 달에 40만원씩 1년 저축하면 480만원, 4, 8, 5, 8, 40, 4천만원 되니까 35만원 정도 저축하면 되는 건가요? 그죠? 35만원 정도 저축을 하면 차값이 나오죠. 전 이걸 어디까지 쪼갰냐면 계속 쪼갰어요. 이 35만원에 대한 1년에, 그때 이 당시 때는 그래도 복리 상품이 있었을 때예요. 1년 복리를 했을 때 5년에 한 번 걷고 10년에 한 번 걷고 이 이자까지 계산해서 원금을 도출하자. 물가 상승률도 반영시키자. 이거를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원금부터 해서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이거에 대한 이자? 진짜 이 금융권에 관심 많았어. 어렸을 때는 진짜 금리 막 0.5% 이런 거, 금리 0.5%에 은행을 거의 한 100km, 200km 거리에 있는 지역 은행까지 가서 예금을 넣고 그랬어요. 그 금리 계산을 한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계좌 만들고 예금하고 아니면 적금해놓고 예금 만들어 놓고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갔을 때 마찬가지 적용하고. 잠깐만, 진짜 죄송해요. 급한 일? 내가 나중에 통화할게. 나 지금 뭐 좀 하고 있어. 죄송해요. 내 친구가 내 구독자는 아니니까 내 거 이거 못 볼 거야. 구독해. 그래서 정말로 그랬던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가장 큰 거를 간과한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금리 0.5%를 계산하지. 그럼 내가 원금이 1,000만 원인데 1%가 1년에 이자가 10만 원이니까 내가 왔다 갔다 경비 쓰는 거 4만 원 계산하고, 그럼 나 6만 원 이득이야. 내가 6만 원을 그럼 다시 재운용을 했을 때 그 돈 난 실익이 생기니까 이걸 갖다 내가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 강릉에 있는 저축은행까지 가서 은행을 저축해야겠다. 그 당시 때는 그 모나타였나 뭐였나, 지금도 있는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교해서 은행별로다가 저축 시스템 금리 몇 프로가 뭐 있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조회해보고, 지금은 뭐 어플에 있겠지만 그런 게 조회해보고 은행에 확인해보고, 지금 이거 예대금리 저 추가 적용해주는 거 맞습니까? 맞대. 그러면 가서 예금하고 가서 적금하고, 그래서 거기를 다 찾고 다시 찾고 그걸 또 복리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나 쪼개다 보면 이게 내 라이프 플랜 안에 이 금융계획이 1년 단위까지 나와요. 그럼 이 라이프 플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년 단위가 나오면 1년 단위 안에는 또 이게 쪼개져서 분기 목표가 생기고요. 이 분기 목표가 생기면 이게 쪼개져서
월 계획표가 생겨요. 월 계획표가 생기면 이게 쪼개져서 주간 계획표가 생기고요. 주간 계획표가 생기면 이게 쪼개져서 일일 계획표가 생겨요. 일일 계획표가 생기면 이게 쪼개져서 시간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 인생의 라이프 플랜을 짜놓으면 이 안에서 만족감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만족감이냐면 내가 1년 안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목표가 있었어. 내가 쓰고 싶은 돈이 있었고 모으고 싶은 돈이 있었고 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어. 난 1년 안에 내가 목표로 세운 게 뭐 책 3권 모자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럼 책 3권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론 주머니는 끄면서 사도 되겠지만 내가 이래서 내가 번 돈 중에서 쪼개서 나는 책을 사겠다. 나는 2년 안에 내가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전국 일주하겠다. 그리고 자전거를 살려면 어떤 돈이 필요하느냐. 내가 이 돈을 위해서 어떤 돈을 빼놔야지 내가 내 삶에 있는 돈에서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라이프 플랜의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첫 번째 규칙. 전체 계획서 안에 이 안에 모든 걸 집어넣어서 쪼개고 쪼개라.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금융에 대해서 보이더라고요. 네. 왜? 어쨌든 결론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을 지금 해놓은 거니까 여기다 삶을 집어넣었지만 그럼 금융의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권이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단순했어요. 나는 내가 나중에 뭐 해야지 이걸로 시작했던 라이프 플랜이 난 나중에 내가 언제 결혼해야지 이 결혼할 때 내가 차가 언제 필요하지 그래서 차를 사려다 보니까 차를 쪼개고 보니까 차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구나. 이 돈을 내가 모아야지도 생각했지만 내가 차를 샀을 때 이 시점부터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차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연구를 해봤어요. 엔진오일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연비도 생각해야 되고 취등록세 들어가고 그런 걸 하나씩 하다 보니까 취등록세는 얼마, 연비는 얼마, 연비 계산은 얼마, 휘발유에 지금 유가등록은 얼마 이렇게 집착적으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에 약간 깊은 전문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뭘로? 라이프 플랜 하나로. 그러다가 제가 주전공을 찾게 됐죠. 이 분야 하나만큼 내가 뚜렷하게 뛰어나겠구나. 그 분야가 교통사고는 아니에요. 교통사고 제가 정말 잘 아는 것 같죠. 정말 뛰어나죠. 맞아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저만큼 응용력 있는 사람 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진짜예요. 그거 자신할 수 있어요. 진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20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지만 제가 이 라이프 플랜 하나로 나의 모든 계획표를 세워보고 이걸 실천하다 보니 다방면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 금융 경제랑 우리나라 모든 경제 사이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 한 분야만 알아서 안 되겠구나. 보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증권도 알아야 되고 금융과 은행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정말 많구나. 법도 알아야 되고 그죠? 너무 깊잖아요. 물론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지금 법? 그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입지가 있으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물어보면 돼. 근데 여러분들 합의할 때 제가 항상 중요한 거 뭐예요? 알고 합의하는 거랑 모르고 합의하는 건 다 다르죠. 알고 물어보는 거랑 모르고 물어보는 거. 저 제가 모르는 거 한마디만 물어봐도 그쪽에서 얘기하면 전 다 알아들어요.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진짜. 왜? 내가 다 했던 거니까. 공부했던 거니까. 왜? 내가 재밌어서 했어요. 이 계획표 하나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고.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아주 젊다 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보시겠어요. 진짜 80 할머니, 진짜 어머니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인생이 어디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이 내가 인생 라이프 플랜을 세워놓고 이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1년 목표를 세우고 분기 목표를 세우고 1년이 딱 지났을 때 그 목표를 내가 몇 개를 달성했는지 연초에 1년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워보고 이번 분기를 지나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워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삶에서. 너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커피 샀습니다. 커피? 나도 커피 하나 써. 너 근데 집에 안 가냐? 저 저녁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
너도 잘 들어. 너 어차피 유튜브 너 내 구독자지? 예, 맞습니다. 잘 들어. 이게 내가 너한테 맨날 해주고 싶었어. 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 이게 소주 먹으면서 얘기하면은 거의 내가 한 10시간 얘기하고 근데 이걸 한번 그려보는 건데 예. 이 라이프 플랜을 세우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시간 자체가 바뀌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분야 자체도 바뀌고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진짜 솔직히 책도 써보고 싶긴 한데요. 제가 책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2개의 장르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제가 책 유명해진다면 그때는 그 책 쓴 사람이 전지 알겠죠? 저 책 쓰고 있어요. 네.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내 돈으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쪼개고 하는 이게 뭔지 알겠죠? 옛날 생각나죠? 대학교 때 우리 배운 거 생각나죠? 대학교 때 가끔 이런 강의하는 교수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관련 책자를 찾아보고 저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저의 방식대로 분석을 하니까 이 쪼개는 거는 쪼개고 합치고 이거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분야에든 적용이 되더라고요. 애기 키우는 분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라이프 플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영상을 진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삶의 큰 틀을 잡아라 해요. 큰 틀을 잡고 이 틀 안에 나의 인생 계획을 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20대는 어떨 거고 30대는 어떨 거고 이게 쪼개지면 몇 살은 어떨 거고 몇 살은 몇 개월은 어떨 거고 그땐 내가 무엇을 할 거고 그러면 정말 후회 안 하게 돼요. 후회 안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목표를 세웠잖아요. 차. 근데 이 안에 또 쪼개고서 뭐 자전거도 있어서 물건에 대해서 비교를 할게요. 뭐 세계여행에도 하나 있었고 자전거 사서 전국 일주하는 거 있었고 이런 목표를 세우다 보면 이걸 내 돈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돈이 안 들어가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다시 삶의 원동력이 돼요. 저 진짜 여행 좋아한다 그랬죠. 네, 저 진짜 여행 좋아한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라이프 플랜을 그 전에 어렸을 때 세우지 않았지만 제가 돈을 벌었던 게 언제냐면 14살 때예요. 14살 때 제가 처음 돈을 벌었어요. 14살 때 제가 워낙에 돌아다니는 거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가출하는 건 아니고 물론 5살 때 가출도 해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출을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잡혔었는데 가출은 아니었고 그냥 멀리 가고 싶었나 봐요. 어릴 때. 그래서 다리도 건너서 대교도 건너가지고 완전 먼 파출소에서 제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한 명 태우고 세발자전거 타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지금은 많이 안 돌아다녀요.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니까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 이 14살 때 왜 일을 시작했냐면 어머님 아버님이 용돈을 많이 줬어요. 그 당시 때 저한테 주에 10,000원씩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2만 3만원씩 더 줬어요. 네. 그 당시 때 한 달 용돈이 1,000원일 때였어요. 애들이. 저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여행 가기에는 부족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찜질방도 없었고 PC방은 당연히 없었고 숙박업소가 여인숙밖에 없을 때였어요. 근데 여인숙에 제가 숙박부를 쓰면서 여행을 다녔는데 14살 때 여인숙 가면 이제 거기서 집에 이제 집 전화기에 전화해서 확인해 핸드폰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집 전화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어린이가 정말로 가출한 게 아닌 게 맞느냐. 그럼 확인을 해서 저는 숙박부를 써요. 숙박부 쓰고 묵거든요. 근데 여인숙 여관비가 6,500원이나 7,000원이었어요. 와,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한 달에 용돈 4만원 5만원 받아가지고 3만원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여행을 가기엔 부족한 돈이에요. 왜? 먹는 것도 비쌌고 그 당시 때 식당도 많지 않아서 먹는 거 일단 비싸고 식당 같은 경우에 그때 뷔페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뷔페 한식 뷔페 같은 뷔페가 1,000원이었는데 비싼 데는 1,500원이었고 근데 그 여행을 한 번 가면 돈을 거의 2만원 3만원씩 깨지니까 여행을 매달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언제? 14살 때 14살 때 일을 시작해서 어떤 걸 제일 처음 시작했냐면 알바를 했어요. 복조리 알바 들어보셨어요? 복조리 알바? 복조리 알바를 시작해서 복조리를 본점에서 이제 받아요.
그때는 체인점 프랜차이즈식이라는 방식이 없을 텐데 사장님한테 목줄을 받아서 그걸 들고 자료를 들고 각 아파트에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문고리. 그리고 나서 새벽에 걸어놓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목줄을 갖고 들어간 집에 띵동띵동 눌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목줄을 팝니다. 목줄이 하나에 얼마에 팔았을까요? 5,000원. 근데 그 당시 때 다 사줬어요, 할머니들이. 야, 하나 더 줘. 10,000원이야. 2개 팔면. 큰 돈이에요. 10,000원. 열심히 팔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도 팔아요, 하루에. 지금도 하루에 3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 그게. 네. 근데 한철 장사잖아요. 메뚜기 한철 장사예요. 겨울에 많이 팔아봐야 2달 파는 거예요. 그리고 본점에 떼어줘야 돼. 내가 갖다 팔았으니까 떼어줘야 돼. 엄청 5,000원짜리 팔면 저한테 한 1,200원에 1,300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돈도 큰 돈이었어. 그래서 제가 다음 연도에 제가 겨울에 장사해서 겨울에 알바해서 아르바이트라는 말도 없었어요. 겨울에 일을 해서 한 해를 놀러 다녔거든요. 중간중간에도 제가 일을 했죠. 병도 죽고 펜시도 죽고 용돈을 그렇게 많이 내었는데도 일을 했어. 왜? 놀러 다니려고. 저는 옛날에 사일가 부도라고 있잖아요. 사일가 부도를 하나 들고 놀러 다녔는데, 그리고 옛날에 그 국사 배우기 전에 중학교 때 책 뭐 있어요. 역사였나 뭐였나? 거기 있는 거에 저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건 다 가봤어요, 진짜. 뭐 익산에 밀사의 석탑이 책에 나왔다. 그럼 전 제 눈은 봐야 돼요. 근데 제 눈은 밀사의 석탑 가서 그 당시 때 밀사의 석탑이 보호도 안 돼 있고 복원도 안 돼 있어서 그냥 바람에 흩날리고 그냥 돌멩이 뜯어가 됐었어요. 네. 전 제 눈으로 다 봤어야 돼요. 이게 사진에 나오면 내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지금도 제 눈으로 봐야 돼요, 아빠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난 믿지 않아. 그리고 누가 어떤 친구를 욕했어.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어. 저는 그 말 믿지 않아. 그 말이 와전될 수 있잖아. 나는 본인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돼. 본인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네가 잘못했다. 내 생각이 네 잘못이다. 전 제 눈으로 듣고 제 귀로 들을 때까지 믿지 않아요. 왜냐면 소문일 수 있으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는 오히려 그게 더 심해졌는데 옛날에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의심이 되게 많은지.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녔지. 전국을 진짜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아 다녔는데, 야, 경주에 그 달팽이 이만한 거가 뭐 발견이 됐대. 예. 옛날에 신문도 다 한자였죠. 저도 어릴 때 한자 좀 했는데, 달팽이 이만한 게 발견이 됐다는 쓸데없는 신문이 나오면 저는 그 달팽이를 보러 가야 돼요. 달팽이 보러 저는 경주 갑니다. 그 달팽이 찾으려고. 뭐 제주도에서 반딧불이가 많이 나온대. 저는 그거 보러 갑니다. 예. 뭐 충북에 있는 대청댐에서 반딧불이 발견될 때 전 보러 가야 돼. 저는 그러게 살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 MONY 머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복조리 장사였어요. 복조리 장사. 본점에다가 다 띄워주고 나니까 실제로 다 그 돈도 많은 돈인데, 제가 이때 경제관념이 살짝 생겼어요. 제가 처음 한 게 뭐냐면, 복조리를 시장 가서 복조리를 파는 데가 어디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물어 가다 보니까 복조리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1차 도매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15살 겨울에는 제가 모아놨던 돈으로 복조리를 도매집에서 띄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았죠. 그게 처음 제가 이제 이때부터 일을 했지만 처음 했던 장사예요. 15살 때. 그 장사를 시작하고 수익이 3배에서 4배가 떴죠. 많이 떴어요. 왜? 도매에서 내가 띄웠으니까. 팔면 다 낼 거야. 18살 때까지 제가 복조리 알바를, 이 중간에 다른 일도 했어요. 이 복조리 알바를 제가 좀 중1, 중2, 중3, 17살 때까지 했는데, 17살 때는 제가 이제 약간의 사춘기가 와서 복조리 못 팔겠더라고. 그리고 조금씩 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안 불쌍한지 잘 안 사줘. 요때까지 딱 했는데, 요겨울까지. 요 다음 연도에 복조리 사업,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복조리 사업이 2해년도에 또 내용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2해년도에 제가 사는 지역에 유흥이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술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 당시 때 이제 2000년도 이전에 이제 그때 심야 영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밤에 술 먹고 뭐 이런 거 안 됐잖아요. 10시가 통보면 몇 시간인가 밤에 돌아다니기 안 되는데 저는 돌아다닙니다. 시식합니다. 뭐? 복조리를 메고 다닙니다. 근데 큰 복조리 이만하잖아요.
작은 복줄 이거만해. 차량용. 큰 복줄이 차량용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큰 복줄이만 팔다 보니까 이게 팔 수 있는 기간이 겨울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래? 그러도 나중에 복줄 도매집에 들렸는데 도매집에서 새로운 복줄이가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손바닥만한 거. 이걸 더 싸지만 여러 개 차량용을 판다는 거야. 차도 많지 않으시는데 차 많아지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야, 단가는 매입 단가는 조그마한 거 싸. 근데 1년 내내 팔 수 있겠구나. 1년 내내 팔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차에 돌아가면 팔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두 가지로 변경시킵니다. 첫 번째 하나, 밤에 술집 가서 팔았어요. 아직 어리잖아. 제가 1차적으로 술집에 어디 팔았냐면 유흥업소 중에서 그 당시 때 이제 여자분들 일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돌아다녔어요. 어리니까. 난 젊으니까. 하면 누나들이 동생님 나 모아놔서 저 복줄 팔았어요. 누나 이거 하나만 사주시고 그러면 다 사줬어요. 막 10개도 사줘. 하나에 3,000원씩 팔았는데 마진율이 더 높아진 거지. 누나들이 막 이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술집에 가서 들어가요. 지금은 술집에 들어가면서 사람들 막 뭐 파는 거 있죠. 옛날에 지하철에서 파시는 분들처럼 지금 술집에서 뭐 팔죠. 볼펜도 팔고 뭐도 팔고 막 팔잖아요. 그 당시 때 그런 보부상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어린데 진짜로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그 양아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어디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이거 뜯어 팔았어요. 이거 뜯어 팔고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복줄 사업을 펼친 거야. 어디가? 야, 이런 거 진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소주는 못 먹겠다는 거지? 너 몇 시에 들어가는? 9시. 아, 오케이. 죄송해요. 얘기가 끊겼는데 잘 녹화되고 있어. 오케이. 오늘 한 번 쉬어가는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라이프 플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누가 어디까지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프 플랜에 제 삶에 지나갔던 스토리인데 오늘은 20살까지만 끊어볼게요. 20살까지 못 갈 것 같아 지금 시간 보니까. 그래서 16살 때 복줄이 사업을 한 번 더 전환시킵니다. 한 번 더 전환을 시켜서 365일 복줄을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근데 여기서 저도 한 번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 게 뭐냐면 복줄이를 이제 제가 팔다 보니까 이제 도매집을 넘어서서 이 원도매로다가 이제 간 거예요. 원도매. 도매가 도매를 내려주고 도매가 소매를 내려주잖아요. 원도매가 있어요. 뭐 도매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원도매로 가서 뜁니다. 근데 원도매 알죠? 물량 엄청나게 뛰어야 돼요. 100개, 200개? 택도 없죠? 원도매 가면 보통 10,000개예요. 10,000개. 이런 거는 10,000개씩 갖고 와야 돼요. 10,000개 계산해 보세요. 10,000개면 20, 100, 1000 10,000개를 갖고 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팔면 365개죠. 매일 팔 수는 없어요. 자, 그럼 하루에 2개씩 팔면 700개야. 하루에 10개 팔면 하루에 10개씩 팔아야 1년 아니구나. 하루에 1개 팔면 365개야. 그지? 하루에 2개 팔면은 700개잖아요. 그죠? 하루에 2개 팔면 700개예요. 그러면은 365일 내내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다 못 팔아. 그 상황이 온 거야. 너무 많이 뛰었어. 그러다가 17살이 됐을 때 이제 창피해서 복줄이 못 팔겠어요. 누나들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또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저도 육체가 완성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줄이 사업이 재고를 떠안고 사업을 접게 됩니다. 물론 많이 멀었지만 이 사업이 접힙니다. 이 중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도매라는 시스템을 이제 파악하고 제가 중간에 이 소매를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 신발을 동명에서 뜯어 팔아야 되는데 저는 신발 가게에서 뛰어다가 아파트 앞에서 팔았어요. 어린 놈이 신발 파니까 또 사주죠. 저는 저기 동네에 있는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이제 많이 떼요. 그 사람들 떼어온 거 저한테 1,000원이처럼 붙여서 판 건데 저는 그걸 가서 여기 가서 더블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 장사를 중간에 끼워놓고 진짜 일 열심히 했다. 놀러 다니면 목표는 하나였어요. 내가 놀러 다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진짜 많이 놀았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항상 풍족했어요. 왜? 나 일했으니까. 난 일해서 풍족했어요. 용돈보다 일을 열심히 해서 풍족했고 제가 처음 사업 계획 썼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업 계획서라는 용어는 없지만 이 당시 때 제가 사업 계획서의 초안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 노트를 제가 봤을 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20살이 넘어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알잖아요, 이제. 근데 옛날 노트를 딱 봤는데 여기 제가 이 버섯 농장 시스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썼더라고요. 버섯을 제외해서 옆에 서 있는 버섯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과 버섯을 팔 수 있는 버섯 식당과 그거를 17살 때 썼더라고. 물론 안 했지만 버섯을.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 구체적인 계획서와 그걸 관광지로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사업 계획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도 좀 머리가 돌아가는 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랑했어요 잠깐. 그래서 제 사업이 이렇게 부러지고 미끄러지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거 지금 시대에서 과연 이게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시작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포잡까지 해봤어요. 포잡. 진짜로. 버스에서 잠깐 쪽잠 자고 일하다가 쪽잠 자고 그러다 포잡 한 2달, 3달 했나? 그러다가 쌍꺼풀하고 기억을 잃으면서 하나씩 일을 그만뒀는데 식당에서 옛날에 그 식당 고깃집이 있었어요. 24시간 고깃집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파트타임 알바를 썼으니까 거기서 알바 일하고 나와서 제가 이제 운동할 때니까 운동 트레이너도 이제 애들 좀 가르치고 그러면서 포잡을 했어요. 라면 가게에서 또 일하고 장사하고 제가 또 장사도 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해서 정말 악독같이 벌었어요. 왜? 이 라이프 플랜 만들려고. 그래서 중간에 많이 말아먹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고 또 말아먹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근데 계속 말아먹고 흥하면서 계속 일어섰던 이유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 안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전 지금도 제가 이거는 어쨌든 한 17살 편에서 마무리를 질 건데 저는 이 영상을 지금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떤 나이실지 모르겠어요 다들 교통사고 때문에 저를 만나서 저랑 구독자가 되고 지인이 되고 아시는 분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지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주부분들도 내가 지금 사는 게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애들 키우고 지금 뭐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제 본인만의 행복감을 성취하는 그런 목표 내가 이번 달에 뭘 해봐야지 하는 목표 그거를 꼭 지키려는 습관 만드는 거예요. 저 알 거예요. 저 신문 보는데 진짜 한 달 반? 김대표 나 한 달 반 동안 나 신문 한 번도 못 봤잖아 그지? 조금씩 보는데 신문이 재활용 폐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육아가 너무 힘들어 진짜 집에서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김 대표 너의 결혼을 반대한다. 왜냐면 재유 씨 내 거 구독자 아니잖아. 모를 거 아니지 부모님. 힘든 지금 아주 정말 예수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하는데요. 왜 이 나이 먹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혼자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난 우리 와이프한테는 진짜 저희 행복해요. 행복한데 난 조금 더 한 1, 2년 정도 욜로에 살면서 즐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앞섰고 잘났고 이런 길을 갔다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되게 못 살아요. 되게 못 살고 진짜 삶이 어려고 하루에 마음 진짜 그래요. 저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런 힘든 와중 중에도 행복감을 찾자 이거예요. 행복감을 찾고 만족감을 찾고 그런 거를 금전적인 만족감도 있겠지만 뭐 책을 읽는다는 만족감이라든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아날로그 감성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요. 영화를 보고 나서 옛날에 저희 영화 감상문, 독후 감상문 써본 것처럼 한번 써보고 요새는 이 너무 시대가 빠르다 보니까 인스타, 뭐 페북 사진 찍고 서로 공유하고 이거가 너무 발달했어. 그냥 다 즉시 패스트니까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되게 두서없게 얘기했지만 이 라이프 플랜을 꼭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 개인적으로 이 라이프 플랜을 세워보시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보험도 들어가요. 보험도
내가 언제 어떤 보험을 가입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나의 삶에 어떤 게 목표일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은 어쨌든 간에 박사노의 3 뭐라고 해야 되나, 구독자와의 약속